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자, 이 작품도 여러분들 앞에 공부했던 가는 길과 연계선상에서 서정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앞에 공부하는 것들이 뭐였다면, 자유시였다면, 지금 이제 뭘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냐면 정형시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시라는 건 뭐냐면 형식이 정해진 시.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포인트는 뭘 찾는 게 중요하냐면 정형성,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이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이 형태를 가지고 뭘 갖고 있어요?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3장, 초장, 중장, 공장 3개의 장을 이루어야 되고 6구입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일지 춘심을 다정도 병인양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구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시조들은 기본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데 이 운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형률이라고 해요. 외형률. 자, 시조의 외형률에 두 가지 요소가 뭐가 있지? 기반적으로 몇 음보, 사음보를 취하고 있고요. 사음보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쓴다면 글자 수를 3, 4조나 4, 4조의 형태로 간다는 거죠. 좀 전에 공부했던 가는 길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확장하면 지금 두 개의 작품을 같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작품이 이화의 월백하고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창내고자인데, 앞에 나와 있는 건 평시조입니다. 일반적인 시조란 말이지. 뒤에 나와 있는 건 사설시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정리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형태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이지. 자, 이화는 백꽃이야. 백꽃이 필 상태에 달이 비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은한이라는 건 은하수죠. 은하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밤 몇 시냐? 삼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밤중이라고 봅니다. 한밤중. 자, 그럼 풍경이 그려지지. 백꽃이 있고 달이 비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밤중이야.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뭐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일지 춘심이야. 춘심이니까 봄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봄의 마음을 자규, 이때 이 자규는 소쩍새인데, 소쩍새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울고 있어요. 얘는 도대체 이 봄에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봄의 마음을 알면서 우는 걸까? 이렇게 지금 화자가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봄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림을 선생님이 그리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이제 꽃이나 잎이 매달려 있지. 이 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 꽃이 떨어지는 순간 봄은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봄의 마음이 되게 어떻겠어? 애달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화자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이때 다정이라는 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지.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한다 이 말이지. 내가 잠든 사이에 밤이 갈까봐 잠 못 자고 이걸 지키고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 작품의 기본적인 정서가 봄밤의 애상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 봄에 느끼는 애상감이죠.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와서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지. 왜? 내가 잠든 사이에 봄이 갈까봐 지키고 서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작품의 기본적인 정서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뭐에 대한? 자연에 대한. 한자성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천석고왕이라든지 연화고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관동별곡 하면서 배웠지. 자, 중림의 병이 깊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거기에 보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죠. 오케이? 화자의 정서. 천석고항 연화고질입니다. 천석고항 연화고질. 이게 기본 정서고 나타나려고 하는 마음은 뭐라고요? 봄밤에 느끼는 애상감이지. 처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 풍경이지. 그 다음에 그 뒤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야?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앞에서는 뭐야? 시각적인 이미지지. 뒤에서는 뭐야?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청각적 이미지지. 이걸 통해서 봄밤의 모습을 제시하고 거기서 느끼는 화자의 애상감이 종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요게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시조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뒷부분과 연결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수업의 포인트가 정형성과 함께 또 여러분들 뭘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이 시가 사설시조와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 사설시조와의 차이점은 엄격한 3장 6구 사시고자 내외라는 형식을 더 잘 지키고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자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자어 사용이 두드러지는 거죠. 왜? 옆에다 정리하면 평시조는 일반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사대부 양반들에 의해서 유의됐기 때문에 뭐가? 한자어에 대한 사용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관념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관념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이런 형태가 갖고 있는 평시조의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창내고자라는 이 사설시조를 비교해서 이해하면 연계선상에서 공부가 좀 더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창내고자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용에 보면은 창내고자가 어딨지? 여기 뒤에 있나? 여기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설시조가 나와 있어요.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사설시조 형태인데 보면 알겠지만 뭐의 길이가 길어졌죠?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초장과 중장의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창내고자, 인의 가슴에 창내고자 이렇게 사음부 율격을 그대로 지키고 있죠. 자, 그러면서 구조상으로 따지면 이런 건 이제 A, B, A 구조라고 볼 수 있죠. 평시조보다 좀 더 음악성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싶어?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창을 어디다 내고 싶냐? 내 가슴에 내고 싶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발상이 좀 더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마음의 창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대 보면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장지 뭐 하고 있습니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죠. 암톨저기, 수톨저기,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뭐가 나타났지? 이거 음성상징어라고 볼 수 있지. 가보다가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다시 한 번 더 뭐 하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다 사용하는 일상적 언어라고 보면 돼요. 일상적 소재야. 요게 사설시조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얘네들은 한자어를 많이 쓰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지. 왜? 사설시조는 뭐에 가깝기 때문에? 서민적 정서에 가깝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죠. 얘는 지금 마음에 창을 내고 싶은 거지. 왜 내고 싶냐? 보면은 이따금 하는 고전문학에서 many 많다 이런 뜻이죠. 많이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라고 볼 수 있어.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이 여기 나와 있네.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야? 마음이 답답한 상태라는 거지.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하고 싶다? 마음에 창을 내고 싶다 라는 게 이 시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서 공통점을 느끼는 서민적인 공통적 정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게 사설시조가 갖고 있는 평시조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평시조는 한자어가 많고 주로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걸 이야기했다면 사설시조는 서민적이면서 일상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시를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이가 뭔지 알겠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이 수업의 핵심 포커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낱낱이 작품을 하기보다는 연계선상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공부를 할지에 대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화의 월백하고와 창내고자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케이?